아쉽긴 한데, 여기 제가 논어를 쭉 보실 때 염두에 둬야 되는 틀이 있습니다. 이 대립되는 어휘들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여기서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기 나온 것은 문과 질의 이분법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학과 고의 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학입니다. 근데 학의 반대가 뭐냐면 고입니다. 고. 논어에 보면 읽다 보시면 고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꼼짝도 안 하는 인간이 바로 고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뛰어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지가 뛰어나서 꼼짝도 안 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를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게 고입니다. 공자는 고를 아주 증오합니다. 끊임없이 고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인과 지의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공과 사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인이라든가 학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공입니다. 그러니까 사에서 공으로, 사인에서 혹은 욕심덩어리 개인에서 공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가르쳐주고 계속 훈련시키는 게 바로 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연결되는 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지금 논어뿐만이 아니라 사서 전체가 지금 잘못된 이해가 되는가 하는 거를 한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용 아시죠? 중용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걸로 배웠죠. 그게 아니고, 제가 사설을 이제 6년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물리가 트인다는 말을 제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돼서 하다 보면, 이 서로, 논어 안에서의 논어끼리 뿐만이 아니라, 논어와 중용, 논어와 대학, 또 맹자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막 이루어지는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물리가 트인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 전형적인 게 바로 중용에서 제가 오늘 그 예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맥에서 벗어나서 중용이 뭐냐 이러면 딱 한자 두 개가 남죠. 중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치우치지 않는 거, 대략 좌우의 중간, 아주 코믹한, 좌우의 중간은 정말 코믹한 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풀이집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나치거나 치우침이 없으면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절한 균형을 잡다. 김용옥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한 균형을 잡다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이나믹하게 균형을 잡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경전이 해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요즘 바뀌는 건데요. 논어 옹야편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즉, 덕을 이루어내니 지극하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혹은 임금이 임금다워질 때, 신하가 신하다워질 때, 그거를 밀어주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중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치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균형 잡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덕을 이룬다는 것에서.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결과 보니까 이게 다음 페이지에 결론부터 말하면 해놓은 부분 봐주십시오. 이거는 중용이 한다는 거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두 개의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는 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하는 겁니다. 그럼 중하는 거는 뭐냐? 이게 우리가 중은 가운데 중자도 있지만, 이 적중하다고 할 때 중이 있습니다. 그죠? 관중. 이 관역의 정중앙을 뚫는 것,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 이 중은 바로 그런 의미의 중입니다. 이 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용은 주자도 이거를 이제 항상 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지하는 건데, 유지하는 거. 용은. 그래서 용은 사실 뭐 지금 번역서도 뭐 떳떳함 이렇게 하는데, 떳떳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래 지속하는 것. 이 오래 지속할 부자 있지 않습니까? 오래 지속하는 것이 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사를 노력해서 중한 거, 본질을 잃은 거, 그거를 가능한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게 용이 되는 겁니다. 중해서 용하는 거. 자, 이제 오냐편 27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절로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대함, 판단력, 위험 등을 조금씩 갖춰 나감으로써 처음에는 어설펐던 임금도 훗날 임금다운 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죠,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임금이 되는가? 임금의 덕, 즉 다음을 배우고 익혀 학이 시습입니다. 이 학이 시습이 바로 지금 중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학하는 게 바로 중입니다. 열심히 문을 배워서 애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문제 본질을 찾아서 자기의 덕을 채우려고 막 가는 게, 그게 바로 학입니다. 그 다음에 용이 바로 시습하는 겁니다. 아차는 내가 잡았다 하더라도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 내 몸에 잡아두려고 애태우면서 그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용이면서, 그게 바로 시습입니다. 그래서 학이 시습을 논어를 지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놨다는 겁니다. 그 쉽고 초보적이고 학습하라고 해서 맨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거를 알고 나서 논어 태백편 17장을 다시 읽어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논어에서 태백편 17장은 이렇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마치 내가 거기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이 중이죠, 중. 또 그것에 미쳤을 때는 혹시 그거를 실지,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용입니다. 태백편의 17장은 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책들 혹시 메모했다가 태백 17장 어떻게 풀이하고 있나 보세요. 아무도 풀이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말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역도 많고 황당하게 그냥 옮겨놨습니다. 결국은 중하는 것이나 용하는 것이나 전심전력을 기울여야지, 조금만 방심해도 중하지 못하고 설사 중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서 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하지도 용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비판하는 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어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던 논어 옹양편 27장의 뒷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구절에서 이게 뒷부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중과 용, 중하고 용하기를 오래 지속하는 이가 드물다. 이런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핵심은 구입니다. 이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공자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못 간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그 학이 시습에서도 시를 때때로라고 옮기는 순간 논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한문의 이 한자 아무리 큰 사전에 봐도 시에는 때때로라는 뜻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이라는 뜻이 있죠. 시간 날 때마다, 즉 항상입니다. 지금 이 맥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과 용이 이런 건데 그거를 때때로 몸에 익혀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공자는. 그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학이 시습만 가지고 번역 어떻게 했는가만 딱 봐도 사실 이제 책을 살던지 말든지 너무 금방 고를 수 있습니다. 조금 뭐 하여튼 너무 아쉽긴 한데요.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